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만 같이 여동생과는 다른 상황인데 그런 상황 때문에 이 사연 주신 분은 상속을 받는 게 어려워 보입니다. 아, 현재 이제 둘째 어머니, 돌아가신 둘째 어머니한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돌아가신 아버지와 둘째 어머니 사이 난 자식, 그러니까 그 남동생과 여동생 두 사람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저도 법공부를 하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 이게 사실이야? 하고 깜짝 놀랐는데 네. 보통은 이제 새엄마, 새오빠라고 하죠. 네. 그 부모님이 새로 이혼 하거나 재결합을 하신 경우에 그 새엄마, 새아빠와 나와의 사이는 법적으로 부모 자식 관계가 성립하지가 않아요. 정확하게는 뭐 구태여 예를 들자면 뭐 사돈, 그러니까 내 가족의 배우자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사연의 경우처럼 뭐그 둘째 어머니 사이와 그 사연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이 상속 관계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그래도 저는 왜 내 아버지 재산이었는데 원래가 네. 자식인 내가 상속을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 나도 호적에 올라 있는데 그런 분한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원래는 아버지 재산이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뭐 제가 생각해도 안타깝고 뭐 그 여성가치대 가족분이 들으셔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 하실 텐데 법적으로 문제를 삼으시려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 있었어요. 네. 아버지 재산이 모두 둘째 어머니한테 넘어갔을 때 둘째 어머니 저도 엄연히 상속자고 아버지 재산을 나눠주셔야 되는데 왜 혼자 다 가져가십니까? 라고 그때 문제 제기하셨어야 돼요. 아이고 참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이게 또 시효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상속 재산 침해가 발생한 때로 10년 그리고 그 침해가 있었던 거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런 뭐 재산을 급회전 분리하는 소송을 구간입니다. 제기하셔야 안전 되는데 운행하세요. 지금 사연의 경우에는 올해 63살 25 네.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네. 급회전 그건 구간입니다. 뭐 사실은 안전 운행하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이 둘째 어머니한테 넘어간 재산을 되돌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으로 너무 안타깝네. 속상해. 그 어린 동생 돌보고 뭐 살림 사는 건 죄 갖다 맡겨서 이분이 다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상속과 관련된 어떤 이의를 제기하려면 빨리 해야 돼. 맞습니다. 이런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고민 되신다면 하루 빨리 좀 문제 제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시효가 있습니다. 네. 그왜저 강조해 주셨던 유류분 같은 것도 네, 맞습니다. 시효가 지나면 권리를 찾을 수 없고. 네, 형사재산 관련해서는 그래서 시효가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되신다면 빨리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법에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imbc.com 여성시대 홈페이지 옆집 변호사방에 사연 남겨주십시오. 휴대폰 문자 상담 청하실 때는 샵 8001, 긴 건 100원, 짧은 건 50원, 정보 이용료 더해집니다. 스마트폰 미니 이용하실 때 무료고요. 자, 그러면 상담 편지 한 통 더 보겠습니다. 네. 저는 장애인 사업용 택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얘기인데 이태원에서 남자 한 명과 여자 손님 2명을 태우고 신사동으로 가다가 여자 한 명은 중간에 내렸는데 내리며 하는 말이 이태원에는 모텔이 없으니 신사동 가야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조금 가다가 저에게 가까운 모텔을 또 물어보기에 아까 내린 친구가 신사동에 가야 있을 거라 하지 않았느냐 했더니 모텔을 모른다면서 내려달라 해서 내려주는데 모텔에 데려다 주질 않았다고 요금을 주지 않아요. 달라고 하니 남자 여자가 욕을 하며 제 얼굴을 때리며 달려들었지만 성추행인의 mon에 할까봐 잡지도 못하고 맞다가 넘어진 내 손등을 뾰족한 하이힐로 일부러 밟고 찍어 누르며 비벼서 멍이 들어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에게도 욕을 하며 발로 차고 하다가 결국 업무 방해로 추가 채워 경찰서로 이송됐습니다. 저도 서류를 작성하고 집에 와서 병원 치료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진단서를 첨부하라고 연락이 와서 4일 진단 2주가 나와 18만 원을 들여 진단서를 첨부했는데 그 후 검찰로 송치했다는 문자가 전부이고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고 몇 년이 흘렀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그로 인해 70만 원 정도 손해가 있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이것도 몇 년이 흘렀군요.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그동안 왜 연락이 없었을까요? 일단 뭐 몇 년이 지나긴 했지만 네. 이 사건만 나면 아마 처벌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왜 연락이 안 왔나 이게 궁금하실 텐데 이게 원칙적으로 일단은 고소 고발한 사람 그리고 고소 고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화로 신고하거나 보통 이런 경우죠.
그런 경우에도 내가 정보 공개를 받겠습니다 하는 경우에만 이런 각종 정보를 공개하게끔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또 대부분이야 이렇게 가해자가 어떻게 처벌받고 있는지 이런 거 궁금해하실 테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연락 오는 게 뭐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 이렇게 소금 뿌린다. 잠시 후 그래서 어린이 상기를 보호구역입니다. 라고 제한 좀 속도를 괴로워하실 분도 있기 준수하세요. 때문에 잠시 후 이런 어린이 가해자에 관한 정보들 보호구역입니다. 같은 제한 경우는 속도를 모두 준수하세요. 그냥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소 고발한 경우나 아니면 내가 정보 공개를 받겠다고 신청한 경우에만 알려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사연의 경우에는 아마 그러니까 정식으로 고소 고발을 안 하셨거나 네. 아니면 신고를 하시면서 내가 정보 공개를 받겠다. 가해자가 어떻게 처벌되고 있고 교도소를 갔으며 뭐 출소됐으며 이런 것들을 받겠다라고 신고를 따로 안 하셔서 그래서 연락이 안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손해 본 걸 보상받으려면 소송을 진행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그냥 주진 않죠. 네 맞습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아마 몇 년 지났으니까 이 남녀는 처벌을 받았을 겁니다. 법령을 말씀드리면 운전자 상해죄가 있어요. 이건 일반 형법 규정에 있는 게 아니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법령. 법령부터가 벌써 다르죠. 네.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해서 처벌하겠다는 법령인데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 특히 뭐 택시라든지 버스 같은 여객용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을 폭행하거나 아니면 폭행해서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중해서 처벌하도록 돼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실형까지 나오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연의 남녀는 아마 처벌을 받았을 거고 그럼 이분이 처벌받은 건 받은 거고 이제 뭐 손해본 걸 배상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이런 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직접 손해 그러니까 내가 이걸로 인해서 내 주머니에서 나간 뭐 수리비라든지 치료비 말고도 또 소급적 손해라 그래서 내가 응당 받았어야 될 손해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일을 못했으면 또 그 수익 그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네. 이런 소극적 손해와 그리고 정신적 손해 이자료까지 이거 챙겨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여러 번 말씀을 네, 드렸었습니다. 그랬죠. 네. 근데 이제 민사소송 진행을 안 하셨기 때문에 뭐 얼마 보상해준다 이런 얘기가 없는 거죠. 네, 지금이라도 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아, 요건 뭐 몇 년 좀 지났. 시효 없어요? 네, 뭐 아직 제가 몇 년이 지난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뭐 안날로부터 3년 그리고 사건이 있은 날부터 10년인데 이 안날의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걸 안날로부터 기산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뭐 몰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 모르셨으니까 그 3년이 뭐 아직 남아 있다고 보이고 지금이라도 소송을 제기하셔가지고 뭐 경찰서라든지 이런데 자료를 주십시오라고 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용이 좀 개인이 살려면 걱정이 되죠. 맞습니다. 이 민사 소송 자체가 고통이 용가 많아요. 저도 변호사고 제가 옛날에 개인적인 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해 봤는데 저도 뭐 굉장히 진행하기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소송 자체가 괴롭게 느껴지시는 분이 많아서 배상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시기를 놓치셨는데 애초에 이제 가해자에 대해서 좀 연락을 받겠다라고 하시고 가해자가 재판이 붙여지면 그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 법원에 가서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손해를 봤으니까 배상을 해주십시오 라고 같이 좀 이렇게 판단을 해주십시오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분 같은 경우는 놓쳤지만 뭐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하신다면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해 보시면 그 손해배상 역시도 같이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로 소송 진행하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바로 배상명령 네. 진행하면. 네. 뭐 배상명령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간편한 대신에 조금 그 민사소송에 비해서는 조금 불편한 면이 있는데 뭐냐 민사소송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다 배상할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배상명령의 경우에는 내 지갑에서 나온 거 그러니까 적극적 손해만 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비용이 좀 덜 드는 대신에 맞습니다. 보상도 조금밖에 못 받는 거야. 맞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하셔서 내가 좀 배상을 많이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고 그게 아니라 나는 직접 손해만 배상받으면 된다. 간편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배상명령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메가젠 임플란트 모델 김갑수입니다. 2020년 유럽 및 미국 수출 1위,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사용하는 메가젠. 수입하던 임플란트를 넘어 수출하는 임플란트로 세계에서 인정받는 K 임플란트 메가젠. 2020년 한국무역분계진흥원 수출실적 기준의 하남. 청량리가 더 특별해집니다. 자연, 문화, 쇼핑시설로 생활은 더 풍요롭게. 청량리역, 용두역, 제기동역으로 교통은 더 여유롭게. 브랜드로 더 빛날 청량리의 비전.
힐스테이트 청량리 메트로블 상업시설 동시 오픈. 문의 0291-8800 현대건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홍삼 들어간다 쭉쭉쭉쭉쭉 세트리온 홍삼당 홍삼 함량은 쭉 올리고 달걀 내려간다 쭉쭉쭉쭉쭉 세트리온 홍삼당 가격은 쭉 내렸다. 홍삼당 하루 영양해요.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예.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당연하죠. 맥스 부탄은 10년 전부터 안 터지는 부탄을 만들었으니까 안전하죠. 2023년부터 파열 방지 기능이 의무화됩니다. 지금 파열 방지 기능 있음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맥스 안 터져요. 부탄가스 하면 맥스 부탄. 고객님, 당연히 서비스를 해드려야죠. 썬팅 필름을 자동차 딜러의 서비스 정도로 여기십니까? 차가 소중하다면 직접 선택하십시오. 독일 기술의 태양열 차단 썬팅 필름 쿠퍼. 진정한 프리미엄을 요구합니다. 쿠퍼 옵틱으로 썬팅해주세요. The smarter choice. Cooper Optic. 잘 잤으니까 침대 한가운 아침 바꿔보세요. 아침이 다른 침대, 흡표 침대. 나침반은 왜 한쪽만 가리키나요? 배움은 늘었지만 유난히 지문이 많았던 한 소년.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의 이야기입니다. 배움이 조금 느려도 모든 아이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에 서울교육의 기초학력 지원으로 내일의 아인슈타인을 응원합니다. 자녀가 기초적인 읽기, 세마기 등 기초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나요? 서울학습 도움센터가 읽기, 세막의 맞춤 지원부터 난도, 경계선 지능 상담까지 도와드립니다. 지금 바로 학교와 상의하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지금 여성시대 홈페이지에서는 특별한 응원전 열리고 있습니다. 힘내라 청년 청백전. 청년들에게 100만 원씩 전해드립니다. 네,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청백전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청년 사장님 또 취업 준비 중인 우리 아이 응원하셔도 되고 청년분들이 직접 참여하시면 더 좋죠.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아임유어 에너지 GS 칼텍스 역찬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교통량 많아지면서 간선도로 중심으로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강변북로 구리방향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일산 쪽으로는 동포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여의도에서 영동대교까지 어렵고, 반대 잠실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나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도 복장에서 탄천 1교까지 정체 심해졌고요. 북부 간선도로는 양방향 어려운데 구리 방향은 종암에서 도농 쪽으로